졸음운전의 위기를 맞으며 본가로 향하는 형사 해준. 그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위험해서 어떻게 해 이거. 맨날 잠복 근무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복해서 잠 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최연소 팀장에 오를 만큼 귀신 같은 수사력을 지닌 그는 수사망을 접혀갈 때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60살 기도수 씨, 소지품마다 이니셜을 새긴다. 소유욕. 위스키를 마신다. 쉽게 답이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꼿꼿하고 정확하게 보려는 그만의 루틴이었죠. 따님이 미인이시네.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딸이 아닌 젊은 아내, 게다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마침내.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설애와 대면한 해주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여자가 유력 용의자라는 사실을. 남편이 산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말씀으로 해드릴까요? 사진을 보시겠어요? 말씀. 사진. 눈뜬 채 발견됐는데 볼 수 있으시겠어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겠다는 설애의 대담함은 해준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데요. 잊으신 게 돌아가신 이유라는 거. 피 많이 났을 텐데 비가 와서 씻겼어요. 천만 다요. 원하던 대로 원명하셨습니다. 운명하니까 웃는 거 봤어? 깔끔한 남자였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해준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설애의 사건 당일을 추적해 갔습니다. 송설에 월요일이면은 이해동 할머니네요. 이날도 전화 확인됐고요. 죄송하지만 의사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 전화는 받나요? 그 간병인이 맞죠. 단서 수집을 넘어서 설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음하듯이 살피는 해준. 그렇게 설애를 향한 의심이 관심으로 변해갈 즈음 기도수 씨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 DNA가 검출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서 저희한테 DNA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안 돼요. 왜요? 나 일해요. 남편 돌아가셨는데 벌써 출근하셨나 봐요? 죽은 남편이 산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확고한 설애의 표정을 본 탓일까. 아, 예. 더는 뒷말을 달지 않는 해준. 그런데 허를 찌른 건 설애였죠.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형사와 용의자 사이를 넘어서 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로 시작된 참고인 조사. 제가 했어요. 한국말 영 못 알아듣길래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자해하는 걸 보고 남편이 뭐라던가요? 독한 거. 워喜欢海.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난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바다가 좋아요. 나도. 네? 이건 그간 해준이 보여준 패턴이 아니었죠. 용의자 설애를 향한 해준의 특별한 친절과 배려가 이어집니다. 방수되는 거예요. 방수는 물 닿아도 물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간병인은 방수용품만 있습니다. 아, 해준과 설애. 둘 사이엔 이제 서로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기대와 관심이 공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또 아이스크림. 식후 흡연은 안 됩니다.
사건 종결을 마음먹은 혜준. 그런데 송설에 살인 용의자입니다. 아, 좀 보세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반, 확인해야 했던 마음 반,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던 순간 아이 정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 설레는 마음. 그 밤 혜준은 설애라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서야 본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영재 씨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저희 영덕후에서 드디어 이 작품을 다루게 됐습니다. 네, 마침내. 네. 지난 청룡영화제에서도 무려 6관왕을 차지한 활약이 대단했다는데 사실 그 한국 영화에 별 5개 거의 안 주시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6년 만인 것 같은데 6년 만에. 청룡영화상 6관왕을 예견했던 거죠. 6년 만에. 근데 이 작품에서는 탕웨이가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 주인공으로 딱 전면에 나오는데 꽉 채우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나리오나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 캐릭터에 누가 어울릴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를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드물게 어떤 영화들은 배우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박찬욱 감독하고 정석영 작가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탕웨이를 우리가 꼭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럼 중국인으로 설정해야겠네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 배우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네. 배우를 꼭 캐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이야기 속으로 깊게 이렇게 침윤해 들어간 그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왜 경찰을 집으로 오라 마라 합니까? 어차피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사건 종결됐어요. 설혜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요? 에? 내가 할 줄 아는 단일한 중국 음식입니다. 미결 사건들인데 언제 떼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결은 아직 해결 못한 사건. 그래서 못 자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사진들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안녕히 주무시겠습니까? 글쎄요. 전 영화에서 이 사랑을 보면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느꼈던 것은 이 두 사람의 삶에서는 큰 결여가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설애는 뭔가 하면 식사가 문제예요. 이 남자인 혜주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잠이 문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에 대한 오랜 관찰로 상대가 무엇을 가장 결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채워줘요. 그 남자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자는 잠을 선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초반에 사실상 첫 데이트가 취조할 때 장면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초밥 먹잖아요. 상대한테 초밥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티프랑 관련이 되어서 굉장히 애틋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포드랍죠. 아니, 간병인은 장갑 많이 안 씁니까? 굳은 살이 이게 처음부터 더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어서. 경찰치고는 품이 있다 이건가요? 한국인치고는? 남자치고는? 현대인치고는. 내가 무서워하는 건 피 많은 현장, 냄새 때문에. 설혜 씨는 뭐가 무서워요? 간호사니까 피는 아닐 테고.
높은데. 설애보다 더 보들보들하네. 설의 거하고 똑같네요. 그럼 같이 샀으니까. 이 월요일에 설의 여기 왔었죠? 월요일이면 오지.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할머니가 어딨다 그래 오빠. 요일 잘 모르겠어요. 송설애가 출입구 감시 카메라에 찍힌 시각하고 똑같이 설정해놓고 출발. 송설애는 쉬운 루트를 택했을 것이다. 남편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완벽한 의신처다. 송설애는 여기 숨어있다가 정상에 올랐을 것이다. 원래 박찬욱 감독이 시점샷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거의 약간 극에 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다 뭐 시체 시선의 시점샷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액정 시점에 이것도 있고 되게 좀 독특하게 많이. 네, 영화에서 이제 관찰하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모티브가 중요하니까 계속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 영화의 흐름은 사실은 두 사람이 대등하게 샷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관찰하는 여자로 이야기가 다 풀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풀려가게 되는데 최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사랑 영화로서 시점샷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야기나 형식 속에 집어넣은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녹음한 파일들 다 지우고 그것도 참 쉬웠겠네요. 좋아하는 느낌만 좀 내면 내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우리 일 무슨 일이야? 내가 품이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여긴 어떻게? 이사 왔어요. 왜요? 이 동네 뭐 볼 거 있다고? 안개 좋아해요. 손소라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부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죠? 시체가 왜 저러고 있을까요?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사실 저희 쪽 식구였습니다. 그 김신영 배우의 등장이 행님아 옛날에 예전에 연기하실 때 보면서 저 사람 연기하는데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사역으로 캐스팅을 하시게 된 케이스라고 하고요. 영화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깜짝 재밌게 이렇게 카메오로 쓴 건 아니고요. 네. 대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사는 남자고 뒤에 있는 여자는 여자고 네. 앞에 있는 형사는 송세로를 의심하고 네. 뒤에 형사는 송세로 쪽에 편을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뭐 모든 게 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두 캐스팅의 어떤 두 배우들 사이에서의 대조점도 아마 생각한 그런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자, 앱의 활용도 중반까지는 남자 성우의 목소리로 앱이 활용이 되지만 후반부에 가면 여자 성우로 바뀌잖아요. 뭐 이런 어떤 전환 같은 거. 노래도 초반에는 정훈이 씨 안개가 정훈이 씨 목소리만으로 나오지만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는 송창식 씨랑 같이 한 듀엣으로 안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이 좀 슬프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노래 속에서 남녀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영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죠.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남편분이 누구한테 원한 산 일 없습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투자 많이 하셨다던데. 아,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삐진 거 보여주는 거죠, 음식으로. 옛날엔 초밥을 줬는데. 귀여워. 네. 그때는 이제 혜준이 설애를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 영화 속의 수사 과정은 사실은 사랑 과정하고 다 붙어 있다는 건데요. 네. 저 상황에서 당신을 강력하게 의심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사랑을 믿지 않아라는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음식으로 표현한 거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신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인 것 같은데 네. 부산에 있을 때는 이 남자가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이포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뛸 일이 없어서요라는 얘기인데 그때 뛰는 것은 중의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더 이상 마음이 안 뛴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신발끈 묶을 때 굉장히 미묘하게 잘 영화 속에서 표현도 있잖아요. 잠깐 우산 맡기기 하고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산을 맡기고 신발끈을 묶는다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 같은 교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N차 관람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헤어질 결심. 문화시민만의 또 해시태그로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해친 자들 해쳐 모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 워낙에 또 오랜 기간 활동, 다양한 작품을 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시도 맞아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헤어질 결심이 굉장히 좀 좋은 입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꼿꼿해서 좋아요. 아, 네. 영화 속의 캐릭터도 그렇고 네. 영화도 그렇고 꼿꼿해서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최고 영화로 꼽히기도 했고 내년 초에도 계속 해외로부터 헤어질 결심에 관한 얘기가 들려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올 한 해 가장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试试看说中文。 漂亮. 난 하준 씨 미결 사건이 갖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동구의 이전으로 돌아가요.